춥죠? 근데 이렇게 뚫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아는 얼굴이 많아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네요. 어, 저는 유사나 만난 지 6년 정도 됐고요. 동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대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해 희망. 아무 생각이 안 나? 기대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사진, 소원을 이루면 이루어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시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고 그 반복되는 일상 싫고 심지어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삶을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그런 기대나 희망 없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여기 보이는 직업을 거쳤어요. 그 외에도 다수의 많은 일을 했지만 특별히 더 오래 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으로 옮겨간 거예요. 효율적으로. 골프장 캐디는요. 약간의 전문적 지식을 배우면 굉장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특별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정확히 모르시죠? 한 라운딩 돌면 15만 원씩 법니다. 한 라운딩 돌 때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고요. 요즘은 하루에 2번씩 일하고 심지어 3번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계산 나오죠? 괜찮잖아요. 그리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공짜로 칩니다. 그게 더 대박이죠. 그래서 신나게 골프를 치고 재미나게 살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이 와서 한방눈이 쏟아지면 손가락을 먹어야 돼. 손가락을 잡아 뜯어 먹어야 돼요. 소득이 딱 끊겨버려서 뭐 내년에 또 벌면 되지. 근데 그게 젊을 때는 가능하죠. 근데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그럼 뭐가 있을까 하고 알아본 게 저는 피부관리실. 자격증을 따고 관리샵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죠. 추워도 더워도 시원한 데서 일하고 따뜻한 데서 일하고 뭐 비가 와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안개가 껴도 막 너무 좋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 일도. 그런데 오래 못 갔어요. 저 일은. 손목에 골절을 입었어요. 제가 손목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하면 할 수 있나요? 그때 알았어요. 이 일도 안 되겠네. 근데 저 일이 왜 골프장보다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냐면 피부 관리 샵에서는 뭘 팔아요? 화장품 팔아요? 요즘은 건강기능식품도 팔아.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런데 손목이 골절되면서 이것도 아니야. 그럼 난 뭘 하지? 했을 때 보험을 갑니다. 보험. 막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이요. 저 3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입만 두드리면 돼. 보험은 정말 입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단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보험이 괜찮죠. 굉장히 많은 3가지 업종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가 보험회사 들어갈 땐 아가씨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올 때 두 아이 엄마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아이를 하신 분이 이제 절반이 넘으시잖아요. 이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나랑 다른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험의 그 압박, 스트레스. 아이가 없을 땐 괜찮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얘가 나한테 그날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아무튼 보험은 그 압박과 스트레스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그럼 난 뭐를 해야 되나 할 때쯤 제가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었고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도 향후에 없어질 직업군에 들어가던데 그럼 난 이거 유산화 알려준 애 되게 즐겁게 잘하고 있던데 그거 한번 알아볼까?
진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죠. 이 운동화 예쁘죠? 하얗고 깔끔하잖아요. 한 2만 원이 안 되게 제가 샀어요. 샀는데 좋았거든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운동화는 어때요, 여러분? 좋아 보이죠? 무늬도 있잖아. 저 무늬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 운동화를 생일 선물로 받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친구도 저도 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나는 운동화에 가치가 없어. 2만 원짜리 운동화 괜찮아. 돈 있어도 안 살 거야. 그치만 돈을 쌓아놓고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랑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럼 난 어떡하지?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난 대안이 없을까? 없을까 할 때 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보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이 뉴스 신문 기사들을 보면 평균 임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평균 임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4,300만 원. 뭐야? 4,300만 원 비슷하잖아.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상반기 평균 임금이라고 써 있어요. 상반기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 임금을 받으신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양극화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심지어 그럼 내가 인생을 역전 한번 해보겠어 하고 뭐를 해요?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수시로 보잖아요. 주식, 부동산, 뭐 콧땡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보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수익률 있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면 얼마예요? 계산 안 돼요? 계산기 꺼내봐. 많이 질문할 거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률 괜찮은데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1억 투자해서 걔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이해 되세요? 이거 저희가 흔히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대들 않는 쪽이에요. 이쪽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 어때요? 나 진짜 100만 원 벌어서 오늘 행복했는데 쟤는 1,000만 원 벌었대. 들었어요? 입으로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박탈감이라는 거. 박탈감은 희망도 기대도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박탈감. 뭐라고 써 있어요? 날 때부터 주식 부자. 날 때부터. 미성년자야. 근데 건물주야. 부럽다. 그죠? 근데 저 끝에 오른쪽에 제 색칠 안 했는데 만 13세 중학생이 연 2억 8천을 벌었답니다. 건물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애들 줄 수 있어요? 에? 봤다고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 저희는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어 있고 100세, 120살까지 산다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65세 이상, 66세 이상 자기가 먹고 살 거 자기가 번다잖아요. 그게 오래 살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미래가 막연히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못 버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여러분들 보셨을 때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으로 바꾸는 노동 수입. 이 그래프 그리실 때 왼쪽이 소득이에요. 수입. 이것만 거꾸로 그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왼쪽.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 그러다가 스킬과 노하우 쌓이면 더 많이 주다가 어느 순간 제로가 된다? 은퇴했을 때, 출산하고 육아 들어갔을 때, 손 부러졌을 때, 한방눈이 내렸을 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쳐왔던 그 모든 직업이. 여자분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요. 경력 단절을 되게 빨리 겪기 때문이에요. 남자분들도 요새는 되게 체감하시죠. 빨리 끊기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봤어. 뭐야?
저런 그래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래프죠. 근데 거기에 어떤 직업군이 들어있대요? 건물주, 작가, 뭐 노래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 근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네트워크는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네트워크는 그런 거 아니던데, 맨날 힘든 소리 아쉬운 소리 하던데 왜 저기에 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물론 제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없었겠죠?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려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그 조언을 듣고 계신가요? 친구? 하다 만 사람, 옆집 아줌마. 그런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죠. 그 사람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유통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제가 좋은 장점은 책을 좀 본다는 사실이고요. 여기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를 쓰신 김태수 법학 박사님,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오른쪽에 이영관 박사님, 한국 사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저 책에 나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가 상대적 빈곤감이었어요. 저희 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나타난다니까요. 심지어 저 책들 되게 오래됐어요. 이미 저 책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김태수 법학 박사님 유데이라는 저희 캠프에서 굉장한 정보를 줍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희 총 인구의 3.5% 정도 되는데 그 3.5%의 인구가 금융자산의 76%를 갖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저희 나라 토지,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의 50%를 단 1%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때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두 마디를 유캠프를 들었는데 모른다. 공부 좀 하세요. 유캠프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을 여쭤봤어요. 이분의 누군지 아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 아시죠? 읽었어요, 책? 안 읽은 것 같은데. 이 폴 제인 필저는 똑같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대학 교수, 경제자문위원. 누구의? 대통령의. 근데 이분은 22살에 시티은행 최소 간부를 역임했어요. 22살. 25살에 최소 부사장. 26살이 되기 전에 이미 100만 달러 달성, 30이 되기 전에 1000만 달러를 달성한 분이에요. 이분 전문가예요? 이런 분 전문가예요. 이 앞에 계신 분, 이분 유통.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죠. 직접 판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희가 말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글로 쓰면 이래요. 내가 소비자가 돼서 전달을 해서 뭐 유통비 관리비를 없애서 그 수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일. 회원이 그 제품을 애용해서 소비자 그물망이 확장되는 일. 근데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쉽죠. 근데 왜 안 해?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표로 만들면 이래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 고구마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여기 있는 분 한 70%는 여성분이 내가 맛있는 딸기 알고 있으면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이미 네트워커로서의 자질 충분해요. 하고 있어. 그런데 돈으로 준다고 하면 이상하대. 돈으로 준다고 하면 훨씬 좋지 않아요? 훨씬 좋죠. 돈으로 주는 게. 고구마 받을 거예요? 돈으로 받을 거예요? 딸기 받을 거예요? 돈으로 받을 거예요? 돈으로 받아야죠. 돈으로. 그래서 내가 딸기 사 먹고 싶을 땐 딸기 사 먹고 고구마 사 먹고 싶을 땐 감자 사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 왜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가? 아까처럼 전문가들에 의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반드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거 알아보고 왔다 나는. 나는 꼼꼼히 다 알아보고 사인했어. 한 명 있어. 한 명. 대단하신 분.
근데 이거를 알아보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영업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인맥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성공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린 평범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아보래요. 뭐를 알아봐야 돼요? 회사를 알아보라고 할 때 이 저희 유산화를 창립해 주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신데요. 미생물학 세포 면역학 박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영진의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품 좋으면 내가 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또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경영진이 이 회사를 아주 거금을 준다고 했을 때 팔아버렸어요. 2조 원에 팔았어요. 회사를 2조에 매각했어. 그리고 사업자들을 싹 다 잘라버렸어요. 소비자를 흡수하고. 그런 회사 가고 싶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없이 삶을 사랑하고 그 충만한 삶을 살으시라는 비전이 있어요. 다음,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주식. 앞의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더워요? 좀 기지개 좀 펴봐요. 더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주가 주인이에요. 앞의 사건처럼 그렇게 혼자서 내가 번복해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서 지금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데를 저희 나라에서 만들어 주셨죠?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먼저 보상해주고 그 회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요. 근데 여기에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유산화가? 이렇게 한다 이제. 527호라고 돼 있어요. 2003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527호 저 번호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지. 직접 판매 공제조합 들어가신 분 성공하실 겁니다. 50개가 안 되기 있어요. 난 500번인데 50개가 안 되는 회사가 있다. 누군가는 들어갔다. 나왔다. 돈 있으면 잠깐 넣었다. 뺐다.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를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있는 그래프인데 저 중간에 그림이 없죠. 2020년, 21년에는 없잖아요. 그림이. 저때 뭐가 왔죠?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글로벌 컨벤션이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나머지는 그 티켓수.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코로나가 왔어도 성장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본격적으로 한 건 유산화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타 네트워크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아는 사람 소개했더니 그 사람 포인트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럼 글로벌 비즈니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유산화는? 된다. 그러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카가 가입해가지고 헬스팩 샀어. 좋아요 안 좋아요? 미국은 헬스팩이 100포인트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좀 빨리 연락을 해봐야 돼. 회사는 요만큼 검증하면 끝. 더 이상 안 알아봐도 돼요. 열심히 그냥 알리시면 되고. 그럼 제품은 어떤 걸 알려야 돼요? 이런 회원 직접 판매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1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양제. 2위가 화장품. 근데 유산화는 뉴트리션,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비우는 영양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100%에서 70%의 항목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안마의자, 정수기 계속 팔 수 있어요? 냉장고 할 수 있어요? 먹고 쓰고 바르고 없어서 다음 달에 또 사면 여러분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심지어 그 제품이 이런 데서 만든대요.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든대요.
사실 이것도 제 느낌이 없었어요. 의약품 제조시설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예전에 TV 뉴스에 나왔죠. 논의가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논의 21개 중에 11개인가 회수 조치 당했죠. 왜? 논의가루를 풀어놨어. 그리고 그 위에다 쇠봉을 갖다 댔더니 그 논의가루 아래서 쇠가 막 달라붙는 거를 영상으로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그거 먹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거야.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장난 아니네. 제가 리더님 집 오늘 가서 냉장고 문 확 열어도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냉장고 좀 민감하잖아요. 막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있는 거 아니야? 냉동실 문 확 열어도 괜찮아요? 수시로 점검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말도 안 하고 와, 호주에서는. 그냥 막 와, 1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 와도 된다, 이거예요. 제품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먹겠죠. 몸이 자산인 선수들. 시합 당일날에도 먹을 수 있는 영양제. 당일날 먹고 금메달 따고 도핑 테스트 바로 하잖아요. 안 걸리는 영양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았고 많은 팀들이 먹고 있고 이런 제품 괜찮지 않나요? 누구 유명한 사람 한 명만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2억 3억씩 광고료 주는 게 아니라 5,600명한테 제품으로 후원하는 회사.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그 제품을 이런 분들이 만드신대요. 150명여 명이나 되는 박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히 인셀리전스 플러스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 전달 안 하시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그거 안 먹고 딴 거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알려줘야지. 근데 저는 오늘 제품 강의를 사실 이 책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 책이 안 나왔어요. 강사님. 이 책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죠? 무슨 책이에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 캐나다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태권도 되게 잘해. 나는 유도 되게 잘해. 나는 검은띠야. 어떤 게 더 신뢰 있어요? 나 싸움 되게 잘해. 이게 더 신뢰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검은띠야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책 많이 설명 들으셨잖아요. 20년 동안 나오고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나는 왜 몰랐을까? 왜 6년 전에 유산화를 처음 들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도 지금도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처음 듣는데요. 이걸 듣고 알아보시는 분은 선택하시겠죠. 영양제를. 근데 이런 제품들로 또 특별히 의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이 처방하는 처방전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컨슈머 랩은요,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예요. 그 여러분이 드시던 영양제 뒤에 라벨이 쭉 써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합격. 안 들어가 있으면 불합격. 무섭지 않을까요? 그대로 안 들어가 있는 영양제 회사들은 무섭겠죠. 근데 컨슈머랩에 다수의 제품이 인증돼 있어요. 오메가 막 3번씩 갔다 왔어요. 프로바이오틱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항생제를 제가 애기한테 많이 먹였었거든요. 그러면 좋은 균도 나쁜 균도 그냥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무 프로바이오틱 먹일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땐 그랬어요. 약국에서 사다 먹였으니까. 그치만 있다잖아요.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검증이 끝났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먹을 때마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회사가 할 거니까 나는 이 좋은 영양제를 알려줘야 돼. 걔는 이 엄한 거 먹고 있으니까 내가 가봐야 돼. 알려주는 것만 하시면 뭐를 준대요? 고구마 준대요? 싫어! 고구마 싫어! 돈으로 줘. 돈으로 다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으시죠 다? 근데 진짜 아는 거랑 가짜로 아는 거랑 달라요. 진짜로 아는 건 여기 나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으셔서 나 저거 다 알아.
근데 앞에 나와보세요 했을 때 떨리거나 설명 못하겠다. 그럼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평한 것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산화는 진짜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내가 소비를 해보고 소개를 했을 때 소득을 주는 기본 구조예요. 이 핵심 가치를 머릿속에 그냥 박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소비하지 않고 소개만 해. 난 해독하지 않고 해독을 해. 영양제 안 먹었는데 영양제 먹으라고 해. 뭐예요? 영업. 벤츠 하시는 분이 벤츠 맨 다 타고 다녀요? 마흐바 다 타고 다녀요? 근데 벤츠 팔잖아요. 영업. 뭐가 기본이다? 소비. 근데 나는 소비만 할 거야 하면 PC 회원으로 가입하면 돼요. 근데 PC 회원도 혜택을 줘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10%나 할인해줘요. 10%. 감이 없으시죠? 이마트에서 100만 원치 물건 사면 0.1% 적립해줍니다. 카드에 따라서는 5%도 적립해줘요. 됐고요. 10% 할인해줘요. 좋은 제품을. 그런데 나는 이거를 소비도 하고 소개도 할 거야 라고 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오른쪽에 캐시백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 가게를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고 3개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가게 하나를 시작하는 조건은 기간에 제한 없이 200포인트가 누적으로 쌓이면 열려요. 3개는 6주 이내에 400포인트의 제품 체험을 하시면 누굴 소개했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럼 가게는 이렇게 오픈하면 되겠네 하고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2줄로 내려가는 구조를 바이너리라고 얘기해요. 바이너리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6줄도 있고 3줄도 있고 2줄도 나름대로의 2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상향된 보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2줄로 내려갈 때 중복으로 그 매출을 인정해줘요. 내가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하고 C가 D를 소개했을 때 D가 한번 먹어보겠어 해서 먹은 200포인트를 C도 B도 A도 나도 다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 단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좀 쳐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러면 이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그렇대요. 중복으로 준대요. 근데 어떻게 중복으로 주냐. 매출의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20%를 준다는 거예요. 넌 20만 원만 매출이 있었으니까 넌 3%. 넌 1000만 원 매출이 있었으니까 21%. 공정한가요? 그 노력을 하는 S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의 크기면 똑같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유산화는 하이핀이 받는 퍼센테이지 20%. 지금 BC로 가입해도 20%. 이게 똑같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돈을 주냐? 주정산에서 주지급해줘요. 주정산에서 주지급. 자, 가게가 하나일 경우가 있고 3개일 경우가 있는데 극명하게 나타나죠. 내가 ABCD를 4명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가게가 하나가 있으면 바이너리 구조상 어떻게 내려가요? A 밑으로 B가 내려가고 C 밑으로 D가 배치가 되죠. 근데 3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가 돼요? A, B, C, D 옆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무한 공유를 해준대요. 그래서 더블 적립이 돼서 2번 가게에도 쌓이고 1번에도 쌓여서 가게가 하나일 경우에는 한 가게에서만 돈을 받고 3개일 경우에는 1, 2, 3번에서 다 돈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근데 계산은 밑에 돼 있어요. 정확히 2배 이상 차이 나죠. 나는 똑같이 그 애와 커피숍을 갖고 밥을 먹었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1개와 3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는 돈으로 벌고 싶다. 그럼 당연히 스립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저렇게 똑같이 돈을 주는데 제가 2배 이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1번 가게에 똑같이 1000포인트씩 차감하고 500포인트 남아있죠. 얘를 다음 주로 2월에 준대요. 2월. 근데 2월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지 말라고 하죠. 회사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카드를 긁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자녀 실적을 다음 주로 2월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바이너리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무한 기피를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되게 용기 있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남의 편한테 보상 플랜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설명했는데 그럼 회사가 망하겠네? 딱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 망해요? 무한 기피. 1번으로 그냥 쭉 다 올라가. 그럼 1번에 10,000포인트, 50,000포인트, 100,000포인트 계속 쌓여요. 그럼 제품이 좋으니까 소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개 안 해도 돈이 계속 들어오면 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구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1번 가게에 5,000포인트가 생기면 가득 채웠다라고 말해서 맥스 아웃. 이제 더 이상 포인트로는 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5,000포인트에 20%는 얼마예요? 1,000포인트. 고정환율 1,150원 해서 115만 원이죠. 115만 원을 매주 받아. 한 달에 4번 받아요. 115만 원을. 그럼 얼마예요? 460이 인생이 바꿔질 돈이에요? 안 할 거야. 아까 그래프에는 무한소득을 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1번 가게 그렇게 해서 그거밖에 안 주면. 근데 회사가 너가 너무 잘했어. 근데 새로 가입한 A라인에 새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을 잘 도와주면 돈을 더 줄 거야 라고 해서 추가 BC를 더 줍니다. 1번 가게가 5,000 맥스가 되면 4번 가게가 나와요. 또 5,000 맥스가 되면 5번 가게가 나와요. 또 5,000 맥스가 되면 6번까지 나오나요? 나오는 줄 알았죠? 안 나와요. 1번 가게에서는 4번, 5번만 나옵니다. 그럼 2번 가게에서 6번, 7번, 3번 가게에서 8번, 9번. 그럼 4번 가게에서 몇 번 나와요? 10번, 11번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너의 그 노력을 밑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밑에 가서 더 열심히 해. 그럼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그래서 1번 가게 하나 맥스아웃이 계속 된다? 그럼 1번 가게 하나를 얼마를 번다고 나와 있어요? 700만 원.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들어가야 돼. 왜 700이 나와요? 사주를 받아도 460밖에 안 되는데. 그잖아요. 5주 대박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700이야? 그렇죠. 저 5,000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자동 오토맥스로 올라오게 되면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1번 가게에 리더십 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택하신 분들을 후원했을 때는 PPPS 보너스까지. 사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평균 700 정도. 2번 800, 3번 900. 그래서 1, 2, 3번 가게 3개 있으신 분. 원비씨세요 다? 없는 분들 빼고 3개 있으신 분들은 연봉 3억짜리예요. 그게. 연봉 3억은 고사하고 연봉 1억짜리도 옆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간부 아니면 그렇게 잘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준대. 그런 혜택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나는 뭐를 하면 된다? 소비. 기본이 소비라고 했잖아요. 가게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소비 금액은 100포인트. 가게 3개를 지킬 수 있는 포인트는 왜 300이 아니고 200이죠? 2+1이 여기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200포인트만 유지하면 가게 3개가 사시사철 문을 열고 누구든지 소개를 했을 경우에 돈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럼 4개면 확실해요? 10개면 200포인트만 유지하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네트워크 선배님들한테 이제 그만두신 분들, 성공 못해서 그만둔 비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6년 전에 거짓말이라고. 이런 보상 플랜 없다고. 근데
저도 6번까지 있어요. 쭉 나와 계속. 근데 20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 너무너무 괜찮죠? 200포인트 유지하는 거 누구한테 팔 수 있는 양이에요? 혼자 먹고 쓰고 바르고 뭐 하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부족한가요? 이 정도만 먹고 쓰고 바르고 너희 가족들이 다 건강해지면 무한한 가능성의 소득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괜찮죠? 회사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고 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은 유산화를 만나서 이 앞에 거는 제가 다 좀 전에 다 설명했어요.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스폰서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가입을 해서 초반에 막 알려가지고 어떤 자격 조건을 달성하면 PPPS라는 자격증을 준다. 근데 그때 제가 컨택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나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만나보자. 해서 그분도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셨죠?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200포인트 오토 그냥 저 보너스로도 다 그냥 해결돼요. 저 같은 루비도. 그렇게 해서 유산화 만나서 신나고 재밌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남더라고요. 제가 처음 유산화 와서 엄마 모시고 간 삼청 여행. 근데 엄마는 원래 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멀미를 되게 심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원래 차 타는 거 좋아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모시고 저 운동화야 2만 원짜리 저 운동화. 엄마 모시고 이렇게 좋은 데서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라고 쿠폰까지 싹 다 주더라고요. 밥도 차려서 대령해주고 내가 갖다 먹고 제주도 엄마가 저분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저희 부사장님 아시아 총괄 부사장님 다낭 그냥 저희 엄마 이렇게 유산화 만나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주도에서 춤을 추신다고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요. 다낭에서도 그렇게 안 들어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진 않았지만 효녀 심청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보험 때문에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많이 저한테 맞았던 두 아이가 있어요. 정신적 학대를 좀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목 아픈 거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죠. 그 아이들과 또 초반에 저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줬던 남편에게 멋진 엄마로 제주도 여행 가자 짐 챙겨라 하면 이제 진짜 잘 챙겨요. 이렇게 가족 사진으로 같이 또 심지어 생일이어가지고 유산화해서 저에게 이런 멋있는 케이크, 카드 선물을 주셔서 방에 놓고 갔어. 또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엄마 이게 뭐예요? 너무 당황한 얼굴이에요. 회사에서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로 주신 거야. 엄마 유산화 너무 좋아요. 자기도 크면 유산화 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앞에 있는 제주도 갔던 사진과 뒤에 있는 제주도 갔던 사진 얼굴이 달라요. 이번에 갔다 와서는 너무 재밌다고 즐겁다고 여기 신난다고 얼마나 신나면 저 애를 갖다 목에 얹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회성이 약간 떨어져서 저랑만 놀으려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줬어요. 앞으로 더 이런 많은 프로모션 기회들이 있을 텐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희망도 기대도 없던 그런 막사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유산화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작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나누는 삶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리더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코로나 시절에 저 대강당에 아무도 없고 그냥 카메라랑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코로나 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유캠프에서 그리고 Q&A 시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에 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기대가 되고 5년 후, 10년 후는 뭐 확
점점 기대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자총령 500호의 사진이에요. 처음 셋 다 퓨처빌드에서 어워즈 간 거예요. 재밌겠죠? 이렇게 소소하게 셋이 갔어. 그리고 골드로 루비로 컨벤션 자리에서 멋있게 선거 나가는 줄 알았어요. 신나고 재밌게 또 어워즈 나이에서 이런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유사나가. 여러분은 유사나 지금 알게 된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선택하신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유사나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답이라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잘 되실 거예요. 해보겠다.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돈 버는 것보다 유사나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유사나가 여러분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여러분들 생각대로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긍정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성장하실 리더님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